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의 해가 밝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통합은 필요하지만 정작 대상은 달랐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민의당이 출구 찾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칫 호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지자체가 차기 대선 공약 챙기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광주 송정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이번 달 공사에 들어갑니다. 대선의 해가 밝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 건 같았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묘지 참배를 마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정권 교체 결의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는 무조건 기필코 이뤄야 하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친문재인 세력과는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개혁보수신당과는 손을 잡을 수 있어도 친문 세력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파 패권에 안주한 정당과 호남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과의 통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지난 1일 광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은 국민의당과 잠시 헤어져 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결국은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새누리당 탈당 세력과 연대하려는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대해 배반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쪽의 비박과 함께 손을 잡거나 연대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호남의 염원에 배반되는 그런 선택일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두 야당이 통합의 대상을 놓고 연초부터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친박, 친문만 빼고 다 모이자고 나서는 데는 그럴 만한 속사정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호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의 5.18 묘지 참배에 유력한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대표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부터 사실상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정당과 대선 후보의 지지율 동반 하락, 갈수록 짙어지는 호남색, 개혁보수신당의 출현으로 위협받는 3당의 지위,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호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플랫폼이 될 테니 패권 세력만 빼고 다 모이자는 주장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제세력이 우리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대로는 집권이 어려울 수 있으니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계 개편 성사 여부와는 별개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나 비박계와의 연대를 호남 민심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비박계와 손잡는 건 호남 민심을 배반하는 거라며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몰아세우는 것도 연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선 판도를 바꾸려는 국민의당과 차라리 우리랑 손잡자는 민주당. 연초부터 호남에서 시작된 두 야당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는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겠다고 밝히고 저를 디딤돌 삼아 지금부터 당이 화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표는 당직자 출신으로 대표까지 맡았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대표직 사퇴에 이어서 탈당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135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고 낮에는 연모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의 미세먼지까지 겹쳐서 대기의 질이 더 좋지 않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오늘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9도로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겠지만 평년 기온을 계속 웃돌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고요. 장성이 9도, 담양과 화순 10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0도, 보성도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랑의 해였던 2016년을 보내고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광장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해 업무를 시작한 첫날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 국민의 분노에 빠뜨리며 촛불 전국의 촉매가 됐던 세월호 사건은 시민들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에 대한 열망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이 우선시되고 또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지적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새로운 대한민국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꼽혔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더 많은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서만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현실에서 바로잡는 한국 역시 시민들이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또 여자 근로장신대 피해 할머님들, 이런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세상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필수 요건. 차별도 없고 불평등도 없고 배제와 힘의 논리로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고 수탈하고 이런 것이 없는 사회. 광주 시민의 10%, 전남도민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보람 있는 생활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희망의 2017년을 맞아서 지자체와 각급 기관단체들도 어제 잇따라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군청 앞마당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2017년 강진 방문에 성공을 기원하며 강진군이 국민들과 함께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박디해, 대박을 기원하는 황금알 전달식으로 행사는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럼 2017년 강진 방문에는 우리 지역 주민이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대박 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갓집에 따뜻한 정을 좀 많이 느끼시고요. 시무식이 끝난 뒤 강진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제거하고 이렇게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깔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하는 완도군은 성공기원 결의대회와 대규모 거리 행진으로 2017년을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목포 부흥산 현충탑 참배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고 시군과 기관단체들의 시무식도 이어졌습니다. 한평군에서는 직원들이 소망을 담은 메모를 게시판에 붙이는 덕담 나누기 행사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가 시무식을 생략하는 대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과 장애인 시설 등 민선 현장에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등은 독립운동 기념탑과 국립 5.18 묘지 등을 합동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올해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그룹 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다며 금호타이어 인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 회장은 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며 4차 산업사회의 주역이 돼 선두그룹으로 앞장서서 나아가자고 신년 포부를 밝혔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올해는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을까요? 송병일 광주 커리어 코칭 연구소장과 올해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커리어 커칭 연구소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금 문제가 지금 일자리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 사업들을 연초에 이렇게 전문 기관을 공모해서 그 사업을 사실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커리어 코칭 연구소는 2009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나 그다음에 청년층의 어떤 취업 문제, 더 나아가서 중장년층들의 어떤 전직이나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지금 이제 고용센터에서나 또 저희 밖에 커리어 코칭 연구소 기업을 통해서 지금 23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 새해 소망 단연 뭐 취업을 바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광주 전남의 올해 취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외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해긴 하지만 네. 금년도 이렇게 연초부터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와 이제 그렇지 못한 일자리, 중간 일자리가 사실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네. 일자리를 찾는 특히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첫 일자리 도전부터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일자리를 찾는 방식과는 좀 이제 어떤 접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어떤 그 재정적 형태의 어떤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외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청년층들에게는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제도들을 고용센터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찾아보시면은 정말 어떤 진주 같은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제도를 디딤돌 삼아가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가는 또 준비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지원 내용이 양질의 일자리인지 네. 그 개수만 늘려가는 고용 불안정의 그런 일자리가 아니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으로부터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선순환되고 기업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많은 어떤 고용이 필요로 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비단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개발해가는 어떤 그런 지혜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외면하다 보니까 의외로 청년층들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활용치 않고 정부의 각종 제도들을 제가 작년에 한번 이렇게 그 정책 체감도 인지도를 한번 저희 청년들에게 한번 저희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허.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냥 뭐 학원에 가서 고시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냥 단편적인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제도들을 좀 이렇게 적극 활용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또 하나의 이제 돌파구는 아마도 창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젊은 층의 창업이 요즘 그래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취업이 어려운데 창업은 더 사실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특성이 있다면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제 재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청년들은 그런 그 어떤 이것저것 고르지 않고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정부에서 투자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창업은 사실은 자기 자본으로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청년층들의 창업에는 아이디어 있으면은 국가에서 기회를 주겠다. 예, 그다음에 그 돈을 이를테면은 한번 이렇게 투자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가 2017년 그 청년층들에 대한 일자리 분야에서 주요 정책이 사실은 창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업에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본인의 일자리, 그다음에 주변 친구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네. 여러 가지 창업에 관련된 어떤 그 제도권에 들어가시면은 취업에 관련된 필요한 거라든지 사실은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업은.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사실은 전문가의 어떤 멘토링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창업도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도적인 그런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까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올해 조기 대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차기 대선 공약 챙기기에 나선 전남의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 2012년 18대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낸 후보의 낙선을 연거푸 경험했던 전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차기 대선 준비에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선 지역 공약을 간추리고 있습니다. 71개에 이르렀던 핵심 사업들은 현재까지 55개까지 줄였고 앞으로 30여 개의 안팎까지 압축할 계획입니다. 그 55개 과제 중에 저희들이 핵심 과제하고 단위 과제로 구분을 해서 주로 이제 핵심 과제 위주로 해서 좀 더 다듬어서 1월 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기존에 따로 건의했던 KTX 2단계 사업과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고 서울 제주 간 고속철 건설,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해경 제2 정비창 유치,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 낙후돼 있는 서부권 사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대선 공약 발굴 상황을 대외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권의 분열, 지역 양당 체제 속에 공격적으로 공약 사업을 발굴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요구할 사업들의 예산은 모두 44조 원 규모. 전라남도는 지역 공약 핵심 과제를 이달 말까지 확정해 잠재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으로 활용될 광주 송정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이번 달 공사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 이주가 거의 끝난 송정 주공 재건축 공사가 오는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착공합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나머지 숙박 물량 확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사용 대상 숙박업체를 선정하고 협약할 계획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사업비가 2조 57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건설 방식 변경 등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사업비를 기획재정부가 다시 심의한 결과 2013년에 승인된 금액보다 1,5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달까지 기본 설계를 마친 뒤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2018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데 가장 신나고 활기가 넘친 곳은 수협 위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선을 기원하며 새해 첫 경매가 열린 수협 위판장을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하권의 이른 새벽, 생선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잠시 뒤 호각 소리와 함께 올해 첫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사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고 위판장은 어느새 활기가 넘칩니다. 치열한 눈치 작전 속에 중도매인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정유년 첫 경매에 나선 어민과 상인들의 바람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만선을 해서 기쁨을 갖고 우리 입항을 하는 것을 저희 소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유년은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안전조업과 만선을 기원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싱싱한 수산물들은 순식간에 팔려나가면서 새해에도 대박을 예고했습니다. 풍어와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바다 신에게 정성스럽게 고사도 지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수협 조합원과 생산업인들이 고기를 많이 잡고 돈도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포 수협은 어획량 감소로 지난해 위판액이 주춤했지만 올해는 위판 목표액을 1,500억 원대로 늘려 잡았습니다. 어민들은 첫 경매장의 활기만큼 올해도 만선의 깃발이 휘날리길 기대하며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정유년 붉은 달개 해가 밝았습니다. 닭은 새로운 시작을, 울음소리는 희망과 개벽을, 그리고 붉다는 건 총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새해의 의미와 함께 닭과 관련된 지명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은 닭 관련 지명이 총 83개로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체의 2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치산과 개관산이 있는 순천시가 14곳으로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안 8곳, 여수와 신안, 영암 6곳으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평구는 관련 지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북구 우남동 1개와 광산구 진곡동 100개, 그리고 남산동 100개, 단 3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에서 고막원 구간의 고속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1,897억 원을 투입해 광주 송정에서 나주, 고막원에 이르는 26km 구간 선로를 개량해 열차가 고속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광주 송정에서 고막원 구간의 최대 운행 속도가 시속 180km에서 230km로 빨라지며 운행 시간도 10분으로 3분이 단축됩니다. 광주은행이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뱅킹 앱에서 모바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쏠쏠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쏠쏠한 개인신용대출은 무직자나 직장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평소 스마트뱅킹을 활용하는 고객이라면 1분 안에 한도 조회를 하고 5분 안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전남 지방중소기업청이 지자체,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내일 광주과기원에서 2017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종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이 설명되며 광주시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 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이 소개됩니다.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교원 연수가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연수원은 초등학교와 중등교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 연수가 오늘부터 7주 동안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 등 모두 18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봉선 2동 포스코 아파트 주민이 300만 원, 한국 3차 아파트 주민이 40만 원, 금호 2차 15통 주민이 75만 4천 원, 낙원유치원 김영희 원장이 10만 원, 월산동 4통 주민이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2통 주민이 18만 3천 원, 13통 주민 15만 3천 원, 14통 주민이 20만 원, 18통 주민이 29만 원, 21통 주민이 21만 원을 보내주셨고 월산동 25통 주민이 22만 원, 30통 주민 15만 원, 31통 주민 16만 2천 원, 32통 주민이 26만 원, 35통 주민이 13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36통 주민이 17만 5천 원, 37통 주민 12만 3천 원, 광주 서구 광천동 효광초등학교 5학년 1반에서 14만 6천 원을 보내주셨고 광주 동구 지원 2동 녹동마을 주민이 20만 원,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 1, 2 주민이 22만 8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금성면 석현 1, 2 주민이 42만 원, 덕성 1, 2 주민 17만 4천 원, 원천 1, 2 주민이 5만 원, 대성 1, 2 주민이 15만 4천 원, 오평마을 주민이 8만 원을 보내주셨고 외추마을 주민이 13만 2천 원, 비내동마을 주민이 5만 6천 원, 가라실마을 주민이 3만 6천 원, 중림마을 주민 11만 2천 원, 무림마을 주민이 12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